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관의 위법성과 부관에 대해서 다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이토록 친절한 행정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은 북크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은 크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행정행위의 부관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부관을 붙이는 게 가능해야 하고 또한 부관의 한계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죠.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바로 부관의 가능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에 반해서 부관의 한계라는 건 부관의 내용이 지켜야 할 기준을 충족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먼저 부관의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량행위라는 건 어떠한 행정행위를 할지 말지를 행정청이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이는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이죠. 그런데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이는 건 좀 이상합니다. 기속행위라는 건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그러한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고 행정청에게 자율성이나 재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러한 행동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다시 부관을 붙인다는 건 또 다른 제약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설령 부관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관은 무효이죠.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기속행위라고 하더라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의 부관은 붙일 수가 있습니다. 부관의 가능성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말을 잘 들으면 다음 달에 선물을 주겠다. 이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음 달에 선물을 주는 건 꼭 해야 할 기속행위라기보다는 할지 말지를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이라는 부관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상하지가 않죠. 하지만 시험을 잘 보면 밥을 주겠다. 이건 좀 이상합니다. 아이에게 밥을 주는 건 재량행위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가까운데 그러한 기속행위를 하면서 시험을 잘 봐야 한다라는 조건을 붙이는 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이는 게 자연스럽지만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이는 게 어색하고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 신분 설정 행위를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귀화를 허가하는 귀화허가라든지 공무원의 임명 행위 같은 게 신분 설정 행위입니다. 이러한 신분 설정 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돈을 내면 공무원에 임용을 시키겠다. 이러한 부관은 이상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사후부관의 가능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관이란 건 원래 행정행위를 할 때 붙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나중에 부관을 붙이거나 부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주된 행정행위를 할 때는 부관을 안 붙였다가 행정행위가 행해진 이후에 새롭게 부관을 붙이거나 아니면 당초의 부관을 변경하는 게 가능할까요? 원래 부관은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부관이 없다가 나중에 생기면 국민 입장에서는 권익 침해가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후 부관이나 부관을 변경하는 건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후 부관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부관이 변경될 수 있다는 걸 미리 유보시켜 놓은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이 동의를 한 경우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정 변경인데 당초의 부관으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이러면 부관을 붙이거나 변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관의 가능성에 이어서 부관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관을 붙이는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부관의 내용이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가 존재하는데 그 한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령상 한계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부관이란 건 성문법에 위반돼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이걸 부재소 특약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재소 특약을 부관으로 붙이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게 당연한데 그러한 당연한 권리를 제약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목적상 한계입니다. 부관을 붙였을 때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효력이 침해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선선망 어업 허가를 하면서 부속선 사용을 금지시키는 경우입니다. 부속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어업 허가의 효력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목적상 한계를 위반한 것이죠. 세 번째 한계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상 한계입니다. 부관도 다른 행정자금과 마찬가지로 행정법의 일반 원칙, 예를 들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부담결부 원칙 이런 것들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특히 부담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주로 문제가 되는 건 부담결부 금지의 원칙입니다. 행정행위와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부관을 묻히면 부담결부 금지 원칙 위반이 돼서 위법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유의할 점은 부관이 아니라 사법상의 계약 형식을 취하더라도 여전히 위법하다는 점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7조에는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때 부관이라는 건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 유보 등을 의미합니다. 제2항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 기속행위를 얘기하죠.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기속행위인 재량을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3항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붙이거나 사후 부관이죠.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사후 부관이 가능한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제2호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3호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 부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호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제2호 해당 처분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을 것. 제3호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만약 부관에 하자가 있으면 이걸 다퉈야 합니다. 이게 바로 부관에 대한 쟁송의 문제입니다. 부관에 대한 쟁송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립쟁송 가능성입니다. 독립쟁송 가능성이라는 건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의 대상이 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부관이 있는 행정행위 전체를 소송호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관만을 소송호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이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독립쟁송 가능성과 관련해서 어떠한 소송의 형태를 띄어야 하는지 이것도 연계되어서 문제가 됩니다. 독립쟁송 가능성과 함께 독립 취소 가능성도 문제가 됩니다. 독립 취소 가능성이라는 건 부관이 위법할 때 취소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다르게 얘기하면 부관만을 별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를 전체적으로 취소해야 하는지 이것에 관한 문제가 바로 독립 취소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부관의 불복에 대해서는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 다릅니다. 구간의 불복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다수설의 내용은 상당히 복잡한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학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례의 결론 위주로 공부하는 게 보다 효율적입니다. 학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독립쟁송 가능성과 쟁송 형태입니다. 독립적으로 쟁송을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학설로는 모든 부관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견해, 부담만 독립쟁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 분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독립쟁송 가능성을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의 형태로는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는 견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 취소를 구한다는 견해, 이런 견해들이 있죠. 다음으로 독립 취소에 관한 학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를 구분해서 독립취소 가능성을 판단하는 견해, 일부 취소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는 견해, 부관의 위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견해, 분리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견해, 이러한 견해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학설보다 중요한 건 판례의 태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학설이 매우 복잡한 데 반해서 판례는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편입니다. 판례는 부담과 부담이 아닌 다른 부관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담을 보면 판례는 부담이 독립해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담만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죠. 부담에 대해서는 독립 취소 가능성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부담만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타 부관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부담이 아닌 부관, 예를 들면 기한이나 법률효과 일부 배제, 이러한 부관은 독립해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부관만을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니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부담이 아닌 부관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으면 이때는 대상 적격을 갖추지 못해서 법원은 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 독립 취소의 가능성은 독립 쟁송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논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판례가 기타 부관에 대해서는 독립 쟁송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립 취소도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우회적인 방법이 있긴 합니다. 기타 부관의 경우에는 부관이 없는 처분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거부를 하면 그 거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기타 부관에 관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기간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판례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기소 처분, 이건 법률 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판례, 기선망업의 허가를 하면서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에 대해서 부관을 삭제하여 부속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업허가 변경 신청을 한 다음 그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이건
기타 부관에 대해서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판례는 부담과 부담이 아닌 기타 부관을 다르게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는 걸까요? 그건 독립성에 있어서 부담과 부담이 아닌 기타 부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담은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는데 반해 기타 부관은 그렇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도로 점령 허가를 하면서 도로 점용료 납부 명령이라는 부담을 붙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도로 점령 허가를 하면서 3년간 유효하다라는 기한을 붙인 경우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도로 점용료 납부 명령이란 건 독립적입니다. 도로 점용 허가와 분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독립적 행정행위처럼 취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3년간 유효라는 건 도로점령 허가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도로점령 허가가 없이 3년간 유효만 있는 건 상상하기 어렵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즉, 기한이라는 건 독립적인 게 아니라 의존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독립된 행정행위처럼 취급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독립적인 취소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붙이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속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이지 못하고 만약 붙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 등에는 가능하지만 말이죠. 사후부관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변경을 유보시켜놨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부관이 지켜야 할 한계로는 법령상 한계, 목적상 한계, 행정법의 일반 원칙상 한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주로 문제가 되죠. 독립 쟁송 가능성과 독립 취소 가능성을 잘 알아들어야 하는데 판례는 부담과 기타 부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담은 독립된 행정행위처럼 취급해서 독립 쟁송 및 독립 취소가 가능하지만 기타 부관은 독립 쟁송도 가능하지 않고 독립 취소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